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소득이 줄고 은퇴를 걱정하는 미국인들이 많아진 가운데 맞벌이 부부들은 어쩔 수 없이 스스로 일을 그만두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부업으로 인한 수익조차도 팬데믹 이전보다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번 주 후반이면은 이 10월이 되면은 이 팬데믹이 시작된 지 8개월째로 접어드는데 그동안 우리 신체에는 어떤 변화가 있었을까? 오늘은 이러한 내용들을 자세히 전해드립니다. 박현경 기자.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 팬데믹 기간 근로자들에게 가장 힘든 것 중 하나가 수입이 줄은 것인데요. 이 관련 여론조사가 여러 실시가 되고 있죠. 네, 얼마나 많은 미국인들이 팬데믹 이후 수입이 줄어들었는지를 보여주는 새로운 여론조사 결과가 또 나왔습니다. 네. 심플리 와이즈라는 재정 전문 회사에서 이달 미성인 1,000명 이상을 대상으로 조사를 벌인 결과 네. 이 팬데믹이 시작될 당시보다 지금 더 적게 버는 근로자는 전체 27%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아이고. 4명 가운데 1명꼴 이상에 달하는 셈입니다. 그래서일까 이 은퇴에 대한 걱정을 하시는 분들이 많다면서요. 네, 역시 심플리 와이즈 조사에 따르면 네. 1년 전보다 은퇴에 대해 더 걱정한다는 응답 58%로 과반에 달했습니다. 10명 가운데 거의 6명 꼴은 이 작년 9월보다 지금 더 많이 은퇴에 걱정이 된다는 거죠. 네. 그리고 아직까지 은퇴하지 않은 그런 근로자들 가운데 73%는 그 소셜 시큐리티 연금을 받기 시작한 후에도 일을 계속하게 해서 하겠다라고 밝혔는데요. 네. 연방정부 자료에 따르면 이렇게 소셜 시큐리티 연금을 받는 미국인들 가운데 파타임 등으로 일하는 연금 수혜자는 약 절반 정도입니다. 네. 근데 이번 조사에서는 73%가 일을 하겠다고 답한 하하. 것입니다. 근데 이번 팬데믹으로 사실 제일 고생하는 사람들이 맞벌이 부부 같아요. 네. 이 자녀를 돌보느라 어쩔 수 없이 일을 좀 줄이거나 그만두는 경우가 상당한 것 같은데. 네, 그렇습니다. 네. 이번에 이 재택 근무 일자리 검색 사이트인 플렉스 잡스가 이달 그 어린 자녀가 있는 부모 2,500상 이상을 대상으로 조사한 바에 따르면요. 맞벌이 부부 약 40%는 자발적으로 근무 시간을 줄였거나 일을 관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학교가 문을 닫고 아니면 이제 온라인 수업을 하면서 일하는 동시에 아이들까지 돌보는데 한계를 느낀 거겠죠. 그렇겠죠. 일도 못하겠고 아이를 돌보는 것도 잘 못하겠고 둘 다 힘들었던 건데요. 일을 그만둔 경우 40% 가까이는 다시 일하러 나갈 계획이 없다고 답했습니다. 네. 지금 오렌지 카운티 경우에는 뭐 대면 수업을 이제 다시 시작을 하고는 있습니다만은 여전히 온라인 수업이 많은 상황 아니겠습니까? 네.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는 만큼 이제 일하는 학부모들에게는 이 워크-라이프 밸런스가 상당히 중요할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네. 줄여서 이른바 워라벨이라고 워라벨, 하죠. 그러죠. 이 워라벨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다는 지적입니다. 학부모들에게 그 앞으로 새로 직장 구할 때 가장 중요하게 고려하는 점이 무엇인지 이걸 물어봤더니 역시 워크-라이프 밸런스였습니다. 네. 10명 가운데 거의 8명 꼴이 그렇게 답했습니다. 연봉이라고 답한 비율이 78%였는데요. 근무 시간이 좀 플렉서블, 자유로운 것, 예를 들어서 일주일에 한 나흘 정도만 일하러 나가고 스케줄을 효율성 있게 조절할 수 있는 그런 옵션이 가장 우선순위라고 한 대답은 72%였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는 워라벨이 연봉만큼이나 중요해졌다는 걸 알 수 글쎄 있습니다. 그러네요. 그래도 팬데믹 후에 학부모들에게 있어서 좀 나아진 점도 있었다는데 어떤 겁니까? 사무실에서 일하는 것보단 어. 그 재택근무하는 게 오히려 생산성이 더 좋았다는 겁니다. 이번 조사에서 절반의 학부모들은 사무실보다 집에서 일하는 데 있어서 더 생산성 있게 일했다고 답했습니다. 네. 팬데믹 초반 처음에는 그 사실 재택근무가 익숙하지 않아서 오히려 더 힘들다는 얘기가 많이 나왔었죠. 근데 요즘 재택근무에선 좀 적응을 많이 해서 한인들 가운데서도 이제 다시 사무실 나오라고 하니까 재택근무가 더 편한데 재택근무 하고 싶다는 한인들이 꽤 되더라고요. 아무튼 집에서 아이를 돌보면서 일을 해야 하긴 합니다만 학교에서 남은 한 해 계속해서 온라인 수업을 지속한다면 학부모 50%가량은 재택근무를 계속하겠다고 전했고요.
22%는 회사 측에 재택근무할 수 있는지 요청해 볼 것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재택근무를 그렇게 받아들이는 회사들도 많이 늘어나고 있긴 하고 또 그렇지 않았던 회사들도 재택근무를 다시 한번 고려해 볼까 하는 그런 경향이 좀 늘고 있다는 소식이에요. 네, 고용주들도 그러니까 직원들의 이런 의사를 한번 반영해 볼까 고려하는 것입니다. 네. 이건 리서치 컨설팅 업체 글로벌 워크플레이스 애널리스틱스가 추산한 수치인데요. 올 연말 한 주에 단 며칠이라도 집에서 일하는 게 허용되는 근로자는 20에서 30%까지 달할 것으로 봤습니다. 네. 그러니까 팬데믹 전에는 이 수치가 4%에 불과했습니다. 근데 실리콘밸리 비롯한 IT 대기업들에서 재택근무 내년까지 이어가겠다 아니면 영구히 그렇게 바꿀 수도 있다 이렇게 발표를 하고 있는데요. 네. 재택근무가 부분적으로 남아 앞으로 당분간 이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전망되고 있습니다. 네. 자, 다음은 부업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이 부업조차도 이 수입이 팬데믹 이전보다 좀 많이 줄었다면서요. 네, 부업도 이 팬데믹 타격을 피해가진 못했습니다. 달라 스프라우트의 조사 결과 부업으로 엑스트라 수입을 얻는 주민 4분의 1가량은 팬데믹 이전보다 적게 버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팬데믹으로 직장을 잃으면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 부업 쪽으로 뛰어든 경우도 많은데요. 이런 부업으로 인한 수입을 어디다 썼는지 알아봤습니다. 네. 그랬더니 27%는 매달 빌 갚는 데 썼다고 했고요. 네. 그래도 훨씬 많은 응답자들은 부업으로 인한 이 수입, 주로 빚을 갚는 데 썼다고 밝혔습니다. 근데 요즘은 부업을 이 젊은 사람들이나 아니면 돈을 많이 못 버는 사람들만 하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여유가 있고 수입이 꽤 되는 사람들도 한다면서요. 네, 부업하는 사람들의 3분의 1은 연소득 7만 5천 달러 이상 버는 근로자들이었습니다. 네. 대다수는 대학 학위 지니고 있고요. 네. 그리고 3분의 1 연령은 54살 이상이었습니다. 네. 그 밖에도 조사된 걸 보면 역시 3분의 1인 33%는 한 달에 부업으로 500달러 이상 벌고요. 80%는 한 주에 15시간 미만 일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가장 소득이 높은 부업이 뭡니까? 보통 가장 흔하게 하는 부업은 예상하시다시피 이제 우버, 포스트메이트 같은 특별한 기술을 필요로 하지 않는 그런 기그 앱 관련 부업인데요. 근데 부업들도 돈을 잘 버는 건 기술을 필요로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겠죠. 프리랜스 라이팅이나 웹 디자인 같은 것입니다. 부업으로 한 달에 $1,000 이상 버는 경우 58%가 이런 기술이 있는 일을 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자, 다음은 팬데믹 기간 동안에 우리 몸에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좀 알아보겠는데 격리된 삶을 오랜 기간 살다 보니까 신체 변화가 있었다면서요. 네, 팬데믹이 지금 7개월, 8개월 이렇게 되다 보니까 몸이 말이 아닌 거 실제로 느끼는 분들 계실 겁니다. 네. CNN이 전한 내용에서 먼저 많은 주민들의 근육이 손실됐습니다. 그렇겠죠. 먹고 자고 일하고 이게 대부분 집에서 주로 이뤄지다 보니까 네. 좀 편하거나 아니면 뭐 운동을 못 하거나 어떤 이유에서든 활동성이 줄어들게 됐고요. 이게 시간이 쌓이면 쌓일수록 근육이 빠지게 된다는 설명입니다. 네. UC 데이비스의 케이스바 운동심리학 교수는 근육이 빠진다는 건 단순히 보기에 그렇게 벌크업된 게 줄어드는 건 물론이고 힘도 약해졌다는 걸 의미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아무래도 뭐 근육이 손실이 되면은 힘도 약해지겠죠. 그렇죠. 근데 근육만 줄어든 게 아니고 심장과 폐도 약해졌다라는 이야기도 있어요. 네, 이것도 확실히 운동을 하지 못한 것과 연관이 큰데요. 네. 운동을 안 해서 심장 박동수를 높이지 않아서 심장이 운동할 때처럼 뛰게 하지 않았다면 약해질 수 있다고 바 교수는 밝혔습니다. 그런가 하면 존스 홉킨스대의 페나기스 교수는 폐도 마찬가지라고 했습니다. 자신의 많은 환자들이 운동할 기회가 마땅치 않다 보니 숨 쉬는 데 있어서 힘들다고 한다고 했습니다. 네. 그래서 심장과 폐 기능을 강화하는 유일한 활동, 운동이라고 강조했는데요. 그렇습니다. 이건 어떤 약으로든 대체할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집 밖을 나가는 게 위험하다 생각돼서 운동을 못한다면 집에서 춤을 추든 아니면 집에 있는 물건 같은 걸 활용해서 홈 트레이닝을 하든 하라고 했습니다. 자세가 망가진 주민들도 많을 것 같아요.
네, 재택근무하거나 이건 학생들도 마찬가지죠. 온라인 수업 듣거나 이렇게 뭔가 앉아있는 앉아 자세가 있으니까. 네. 집에서 있다 보니 편해지면서 아무렇게나 앉아있는 주민들, 그것도 장시간으로 앉아있는 주민들이 많습니다. 네. 몸이 그래서 앞으로 기울거나 목이 앞으로 빠지거나 등과 어깨가 구부러지거나 구부러지고. 네. 뿐만 아니라 이제 앉아있거나 누워있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이건 등, 목, 어깨, 힙, 눈 등 부위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는데요. UC 리버사이드 브랜든 브라운 교수는 이같이 밝히면서 자세를 중간 꼭 고쳐주고 네. 가능하면 1시간에 한 번은 일어나서 걸어 다니고 스트레칭도 하고 이러라고 조언했습니다. 네. 다음에 달라진 거는 팬데믹 초반부터 나온 얘기인데요. 네, 하나는 살이 찐 겁니다. 살이 찌죠. 집에 있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계속해서 먹고 여기서 네. 움직임은 크게 줄어들면서 몸무게 늘어난 주민들 네. 많아졌고요. 특히 스트레스가 커진 것도 역시 살이 찐데 한몫했다는 분석입니다. 네. 스트레스로 단 걸 더 먹으면서 살이 찐 경우도 있고요. 네. 그런가 하면 또 이제 수면 장애 겪는 주민들 여전히 많습니다. 집에 있으면서 생활 리듬이 깨지기도 했고 비타민 D가 부족해져서 그런 경우도 있다 하는데요. 이 밖에 팬데믹 기간 뇌 활동이 느려졌다는 평가도 나왔습니다. 근데 여기서 브라운 교수가 조언하는 건 역시 운동이었습니다. 조금이라도 걷고 햇빛 충분히 쐬어주는 게 잠 잘 자게 하고 또 뇌 활동 활발히 깨워주는데 도움이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박현경 기자였습니다.